또 네이버 메일만 있으면 블로그는 이미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로그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천천히 확인하시면 되고, 요 자료 같은 경우는 따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URL 하나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뭐 부산 소상공인진흥공단 그 URL들을 제가 자료 올려놨을 겁니다. 네, 교환 파일 올려놨거든요. 따로 이제 인쇄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전체본을 올려놨고, 그 중에서 만약에 보시다가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지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블로그에 대한 용어들 부분부터 그 다음에 인지도 블로그 지수 그리고 글쓰기 방법까지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 블로그는요, 사람들은 웹로그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웹로그의 줄임말이 바로 블로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네이버에서는 이번에 이 내용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는 웹로그였던 것이 이제는 브이로그라는 말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발표한 게 6월 16일 블러선데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비디오 로그의 줄임말이거든요. 브이로그. 비디오 쪽, 그러니까 영상 쪽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 그 앞단에 블로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는 웹로그가 아니라 브이로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 중에서 이 단어들을 조금 몇 가지 알아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데요. 첫 번째가 포스트와 포스팅이라는 용어입니다. 블로그 용어. 사실 이 포스트라는 단어는 게시하다라는 뜻으로 글 하나하나를 뜻하는 용어이거든요. 사실 최근에는 포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네이버에서 포스트라는 단어는 글로써 모두 바꿨어요. 포스트 쓰기라는 것이 글쓰기라는 단어로 모두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포스트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냐고 하면, 이 포스트라는 단어를 기존의 블로거들은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포스트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라는 단어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바꾼 이유는 뒷단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포스팅은 블로그에 글을 쓰는 행동들을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와 포스팅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글 쓰는 행동이 좋다가 아니라 글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글이 좋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가 좋다라고 되어야 되는 거고,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하세요. 1일 1 포스팅하세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일 1 포스팅, 하루에 하나씩 글 쓰는 액션들을 취해주세요. 글을 하나씩 써주세요라는 말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블로그를 하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잊지 않으셔야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인데, 이 포스트가 왜 바뀌었냐면,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와 포스트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포스트는 사실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블로그는 인맥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글 아무거나 써도 돼요. 하지만 네이버 포스트 같은 경우는 관심 주제 한 주제에 대해서 칼럼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블로그 포스트는 요즘 개인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단체들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포스트보다 블로그를 더 많이 한 이유가, 이번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네이버에서는 한 가지 공지를 합니다. 앞으로 포스트 많이 활용해주세요. 네이버 포스트 이제 그쪽 영역을 많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블로그보다 네이버 포스트가 상위에 더 많이 나왔었어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현실이 있었는데, 갑자기 4월 27일에 네이버에서는 일말의 공지도 없이 네이버 포스트 영역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네이버 상위 노출 로직에서 포스트가 사라지게 되고 다시 블로그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흥분했죠. 여기를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왜 다시 이걸 없애고 이쪽으로 옮기게 하느냐. 울며 겨자 먹기로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다시 네이버 포스트가 아닌 블로그를 진행을 했는데, 5월달에 네이버에서 하나의 발표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앞으로 네이버 블로그 없애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부사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난리 났겠죠. 하루에 네이버 블로그에는 80만 건의 글이 올라옵니다. 80만 건씩 포스팅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80만 건의 글이 있다는 건 매일 쓰는 사람이 80만 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유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블로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었고, 많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네이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를 했고, 결국 일주일 뒤에 다시 그 부사장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블로그를 없애지 않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라고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블로그가 좀 활성화되면서 갑작스럽게 6월 16일 날 블러썸데이를 만들어서 블로그 앞으로 잘 만들어주세요. 모두 파워 블로그도 모두 초청해가지고 컨퍼런스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쪽으로도 많이 활용해.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보다는 블로그 쪽으로 조금 힘을 실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파워 블로그, 공식 블로그, 이달의 블로그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파워 블로그 한 일일 몇 명 정도 들어오면 파워 블로거라고 부를까요? 만 명. 네. 10,000명 정도 들어오면 파워 블로거라고 부르고요. 5,000명 이상 들어오면 준 파워 블로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파워 블로그 제도가 2014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워 블로거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 들어오게 되면. 하지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네이버에서는 파워 블로거들에게 네이버 공식 엠블렘을 부여했었어요. 공식 엠블렘을 부여하면서 우리가 지정한 사람들이니 좀 많이 활동해주세요 하면서 위쪽으로 많이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2014년도에 왜 폐지가 되느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죠. LG전자에서 어떤 가전제품이 하나 나왔었거든요. 가전제품이 나왔는데 이 LG전자 마케팅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물건을 주고 파워블로그한테 써달라고 한 거죠. 글을 써달라고 해서 그 사람은 돈도 받았고 물건도 받았으니까 어떻게 썼겠어요? 아우 이 물건 좋아요,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만큼 썼던 거죠. 이 썼던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 LG전자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파워블로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왜 네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파워블로그가 가만히 있다가 3일 만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돈 받고 쓴 죄밖에 없다. 그건 너의 자유가 아니었느냐? 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사회적으로. 뉴스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에서는. 네이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이후로 파워블로그 제도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엠블렘 제도를. 그러면서 나온 게 공식 블로그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공식 블로그예요. 파워블로그 엠블렘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위에 노출되는 로직이 있었다면 지금은 공식 블로그 로고 엠블렘을 받으면 상위 노출에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올해 초에 이게 조금 기준이 완화되었거든요. 원래는 시도, 교육청, 시청, 지자체,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들만 공식 엠블렘을 신청하면 부여를 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법인 회사도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회사로서 필요 충족 요건을 기준에 딱 부합을 하게 되면 공식 블로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공식 블로그 신청하면 엠블렘을 받아서 상위 노출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법인 회사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공식 블로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엠블렘을 받는 거. 그리고 이달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블로그로 소개하는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유저들, 일반적인 블로거들은 소개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월 추천을 받아서 블로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이쪽 안에서 모두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면 여기 이달의 블로그, 공식 블로그, 파워 블로그라는 란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남아있고 파워 블로그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엠블렘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곳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왜 이렇게까지 아직 공간을 부여하고 있냐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새로 하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거 보고 주제별로 들어가서 보고 판단해라. 벤치마킹이라는 좋은 단어 있잖아요. 뺏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깻잎 한 장만 다르면 벤치마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뺏기는 게 아닌 벤치마킹의 대상을 통해서 이 대상을 주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 아니면 공식 블로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기 신청하기랑 대상 및 기준 보기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법인으로 해서 요즘 사실은 올해 초부터 시원스쿨부터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법인 회사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엠블렘 받으면 아무래도 상위 노출 좋고, 이달의 블로그 역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달의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블로그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추천만 좀 많이 받으면 이곳에 노출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이웃 숫자나 여러 가지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추천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요거 받으시면 한 5,000명 이상씩은 들어오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웃 숫자도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실 거고요. 그래서 매월 주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공식 블로그 팀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가 따로 있거든요. 그곳에서 추천을 받거나 모든 것들 활동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영역들 조금 많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 블로그 15는 지금 블로그가 15주년 됐다는 얘기야. 만들어진 지 블로그가 딱 15년 되는 해가 올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단어가 있지만 그리고 이웃과 서로 이웃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팔로잉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웃의 관계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이웃을 신청하고 그 사람 글을 받아보는 숫자에는 제한이 없지만 서로 마팔의 개념, 서로 이웃은 5,000명밖에 되지 않으세요. 5,000명까지밖에 되지 않. 사실 5,000명밖에 안 돼라고 하시겠지만 5,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5,000명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혹시나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뭐 어떤 사람 아무나 막 이웃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이웃 추가할 수도 있고 거절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나중에 5,000명 가까이 갔을 때 광고성이나 조금 활동 없는 사람들을 잘라주면 되지. 왜? 이게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블로그 지수에 이웃 숫자, 서로 이웃 숫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절을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절하실 이유가 없고 나중에 5,000명 가까이 돼서 잘라내도 돼요. 이유 끊어버리면 돼요. 새로운 사람들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하시면 좋고 저도 지금까지 블로그를 해오면서 서로 이웃 신청을 거절해본 적이 없거든요. 굳이 거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내가 이웃 신청을 걸었을 때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세요. 그러면 서로 이웃 숫자 늘리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사실 노가다가 좀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이거 프로그램이 대신해 줄 수는 없거든요. 물론 뭐 다른 로직에 뭐 쓰면 매크로 프로그램 돌리면 되긴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단 서로 이웃이나 이웃에 대한 신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신청을 할 때는 관심사 있죠. 어느 정도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한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서로 이웃을 빠르게 맺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내가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 블로그를 찾아가서 서로 이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블로그를 찾아서 서로 이웃 신청하는 요거는 인스타그램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작업들 늘리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돈을 주면 또 해주지만 혼자 할 때도 나와 가장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 취미 아니면 낚시 아니면 마케팅 이런 거 해시태그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람들을 팔로우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이웃과 서로 이웃 요 지수에 조금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빨리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1,000명 정도까지는. 근데 이웃 작업을 하시다 보면 그룹핑을 해야 되거든요. 한 그룹에는 500명씩밖에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 뭐 지인 아니면 뭐 관심사 뭐 이렇게 좀 나눠서 해주시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질문이고 단시간에 그 서희출을 걸면은 그게 그 로직에서 이 저질 블로그로 당합니까?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루에 100건, 1000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5에서 10건씩 하루에 5에서 10건씩 서로 왜냐하면 100건, 1000건 이렇게 되면 로직에 따라서 이게 로봇이 이게 저품질이라고 매크로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내가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이웃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서로 이웃도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5명씩 꾸준히 얼만큼 증가했는가의 퍼센테이지가 나중에 통계치 보면 나와요. 통계치에서 그게 꾸준히 올라간 것이 좋지 쫙 올라가고 그냥 팍 내려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이버는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을 좋아하거든요. 꾸준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5명에서 10명씩 질문 잘 해주셨어요. 제가 뒷단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되게 잘 말씀해 주셔서 한 5에서 10명씩이 꾸준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한 10명씩 하면 한 달이면 300명, 3개월이면 어느 정도 되겠죠. 900명 정도까지. 자, 왜 또 제가 3개월을 말씀드리냐면 예전에는 블로그 최적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즉, 글만 쓰면 상위로 노출되는 블로그들이 존재를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네이버 C랭크, 다이아랭크 뭐 여러 가지 로직이 변해오면서 최적화라는 블로그가 거의 개념이 사라진 상태고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블로그 안정화된 블로그다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보통 포스트 수 90개에서 100개 포스트 수 90개에서 100개 정도 되면 아, 이 블로그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루에 1일 1포스팅 했을 때 3개월 쓰면 90개 정도 되잖아요. 글 하나씩 쓰고 서로 한 10명씩 추가를 계속 올려가면 3개월이면 단시간에 3개월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시간이거든요. 블로그로 친다면 절대 막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3개월 단위만 딱 해보시면 저는 분명히 액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글쓰기도 나중에 제가 뒷단에 알려드린 글쓰기 방법에 따라서 한 100개 정도만 딱 글을 올리시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블로그 지수도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폴라와 클라우드 있는데 폴라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인스타그램과 똑같은 거 네이버가 만들었다가 지금 망했습니다. 거의 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클라우드는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혹시 쓰시나요? 보통 30기가까지 무료거든요. 근데 왜 제가 쓰라고 하냐면 블로그를 하다 보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영상도 핸드폰으로 보통 많이 찍는데 이걸 다시 컴퓨터에 옮겼다가 컴퓨터에서 다시 블로그로 올리면 되게 귀찮아요. 아무것도 아닌 작업 같지만 하지만 클라우드를 쓰시면서 여기 핸드폰에서 찍자마자 바로 와이파이에서 올라가고요. 클라우드로. 그러면 블로그 쓸 때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땡겨서 어디서든 내가 집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사진 땡겨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30기가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되게 편해요. 이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 사진이나 영상들을 클라우드로 이용해 주시고요. 위젯이나 배너는 위젯은 블로그로 운영을 돕는 특별한 기능이 돼요. 날씨, 시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블로그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날씨 이런 거 시간 같은 거 안 보잖아요. 날씨 보면 뭐예요? 하나도 안 맞는데. 우리나라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이 위젯을 안 쓰는 게 트렌드예요. 심플하게. 요즘 이제 뭐 그래프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어떤 블로그들 들어가면 막 배너들 막 난잡하게 있는 거. 그거는 최근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최근에는 심플한 게 트렌드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너 같은 경우는 PC에서만 보이는 거. 요건 아까 제 홈페이지 블로그에 누르면 한 링크로 넘어가는 것들 있죠. 홈페이지로 연결한다든지 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너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블로그 지수 부분인데요. 사실 블로그 지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따로 지수가 얼마다라고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경험과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뽑아낸 사항에 따르면 활동 지수가 일단은 첫 번째 운영기간이에요. 블로그를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 한 몇 년 전에 블로그 하다가 지금 안 하는데 새로 만들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저는 그걸 리뉴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들어진 그 기간 아니면 지금부터도 늦지 않은 게 뭐냐면 어차피 안 하는 사람 아직 더 많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포스트 수 아까 안정화 90개에서 100개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게 중요해요. 포스트 쓰기 빈도를 조금 많이 따집니다. 빈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에 5개 쓸 게 있으면 오늘 5개를 올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4일째, 5일째 하나씩 올려주는 거. 꾸준히 올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빈도. 예를 들어서 오늘 5개 올렸는데 내일 또 5개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올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쓸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하루에 5개씩, 10개씩 쓸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해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포스트 쓰기 빈도를 24시간으로 기준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냐면 저는 그냥 바로 해서 글을 올리는 게 항상 예약 발행을 해요. 네이버 블로그는 PC에서 예약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 올리고 내일 거는 내일 오전 8시에 올라가게. 왜 제가 오전 8시에 올릴까요? 출근할 때 많이 봅니다. 보통 7시, 8시, 9시, 10시, 11시 다 올려봤거든요. 7시, 8시가 제일 좋더라고요. 출근하시면서 모바일로 많이 보세요. 근데 저는 주말에도 그렇게 올리긴 하는데 주말에는 원래는 보통 늦잠 주무시니까 딱 늦게 올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시에 항상 그래서 24시간을 꼬박꼬박 맞춰둬요. 빈도수를. 그렇게 지금 한 450일, 400일 이상 제가 하루에 1일 1포스팅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24시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올라갔는지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도수, 만약에 내가 하루에 1일 1포스팅 못한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빈도를 조금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빈도 자체 올리는 빈도. 그러면 몇 개가 있으면 아 나는 오늘 이거 써야지 저거 써야지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의 포스트 활성성 한 달 전이나 어제나 어떤 걸 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어제 쓴 걸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써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인지도 지수는 방문자 수, 당연히 방문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보통 6개월 정도 하신 분들이 한 300에서 한 3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 하시면 300에서 500, 1년 지나도 한 500 잘 안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방문자 수, 방문수, 페이지 뷰가 중요합니다. 페이지 뷰. 페이지 뷰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내 블로그에 방문을 해요. 내 블로그에 방문을 하는데 하나의 글을 보면 1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1페이지. 그게 페이지 뷰 1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이 사람 거에서 두 번째 글을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글을 볼 수도 있고 몇 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몇 개의 글, 즉 페이지 뷰 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그 안에 볼거리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볼거리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 뷰를 늘리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 페이지 뷰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2박 3일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2박 3일 내용을 하루 하나의 포스트에 다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1일차를 써요. 1일차를 쓰고 나서 2일차 쓸 때 1일차 링크를 먼저 걸고, 그러니까 1일차 블로그 포스트를 보여주고 2일차 내용을 쓰고, 3일차 쓸 때 1, 2일차 넣고 3일차 쓰고, 그러면 내가 1일차에 들어올지 2일차에 들어올지 3일차에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3일차에 들어오신 분들은 1일차 2일차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1일차도 링크 값 눌러서 내 블로그 또 들어오면 페이지 뷰가 늘어나고, 3일차 하면 페이지 뷰가 늘어나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전문적인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좀 긴 내용 있죠. 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반으로 자를 필요가 있어요. 1탄, 2탄 시리즈물로 제작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냐면, 제가 오늘 보면 여기 미디어의 이용 행태 및 소비자 태도 분석이라는 걸 첫 번째로 했는데 글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탄을 해놓고 2탄을 미리 좀 써놨거든요. 2탄 같은 경우는 2탄 딱 글 쓸 때 보여주면서 1탄 글 링크 값 걸어버리는 거죠. 첫 번째 글을 링크 값을 걸고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물 제작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페이지 뷰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페이지 뷰를 늘리는데 시리즈물이 가장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웃수, 앞단에 말씀드렸어요. 이웃수도 맞아요. 그리고 스크랩 수가 있습니다. 스크랩, 즉 내가 쓴 블로그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유를 해갔는가, 스크랩을 해갔는가에 대한 수치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벤트 하실 때 많이 하겠죠. 뭐 내 글 스크랩 해가서 뭐 인증해 주신 분, 그 기업체에서 인증해 주신 분한테 뭐 어떤 선물 드립니다. 우리 거 널리 공유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이벤트, 공유 이벤트처럼 이벤트 많이 하는. 근데 이걸 조금 악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혹시 PPT 템플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이쁜 거 찾고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꼭 스크랩을 해가야지만이 비밀번호가 보이고 비밀번호를 딱 눌러야 그걸 다운받을 수 있는 요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다들 스크랩을 늘리기 위해서 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어떤 대학교에서 학생한테 무료 폰트를 한 170까지 여러분한테 드린 폰트 있잖아요. 그거를 드렸는데 누구나 다 구할 수는 있잖아요. 좀 귀찮을 뿐이지. 하루에 하나씩 그 글을 올리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폰트 하나씩 올려요. 하나씩 올려서 스크랩 해가면 그 파일의 암호를 볼 수 있게 해놓아서 스크랩 수를 좀 늘리는. 근데 상당히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왜 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크랩 수도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하나를 안 적어놨긴 했거든요.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거, 포스트 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어요. 글 쓰는 시간. 자, 네이버는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사진, 동영상,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 기능을 써주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하려면 사진도 넣고 영상도 넣고 내가 글도 쓰고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복사 붙여넣기 남의 글. 복사 붙여넣기로 글을 쓰다 보면 채 1분이 안 걸려요. 5분이 많이 걸려요. 5분. 그 시간을 체크합니다. 시간이 짧으면 지수를 떨어뜨려 버려요. 즉 성의 없는 정성스러운 포스팅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로봇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아이디가 하나잖아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한 3명이 관리하는데 3명이 각각 한글이나 워드나 이런 데다 글을 먼저 써와요. 써와서 갖다 붙여넣기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그건 역시 시간만 체크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쓴 글을 내가 갖다 복사 붙여했는지 딴 사람 글을 복사 붙여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켜두세요. 글을 쓰고 나서 최소한 20분 이상은 켜두신 다음에 발행하기 버튼을 누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사실은 그 얘기는 제가 네이버 사람 술 먹으면서 좀 뽑아낸 얘기이긴 하거든요. 이 시간 체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정성스러운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지수를 쌓는데 조금은 더. 그게 한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요. 20분 정도. 그리고 제일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공유하기만 그냥 무작정 메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글 좋다고 포옹이나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글만 계속 공유하는 사람이 그건 역시 그다지 좋지 않으세요. 굳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한 가지 빠진 스크랩수에서 그러면 이런 분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아이디 3개 만들어져요. 개인당 3개 만들어지고 사업자까지 하면 4개가 만들어지거든요. 하나 써서 나머지 3개에 스크랩 해야지. 네이버 바보 아니거든요. 다 압니다. 개인 아이디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내 와이프, 내 남편 거, 내 친구 거에 스크랩 해야지. 맨날 똑같은 것만 스크랩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네이버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도 그다지 하실 필요는 스크랩 수가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억지로 만드는 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요 부분, 이 지수 부분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RSS 필요 없고 CC의 저작권 부분 제가 사이트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저작권에 안 걸리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 기억나시나요? 예. 예. 그거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하나 더 썼거든요. 썼기 때문에 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 여기 무료 이미지 모브 파일이나 이런 거 다 써놨어요. 요거 참고해서 하나 더 보시면. 왜냐면 여기도 저는 시리즈물이죠. 예전에 썼던 1탄 글 그리고 추가되는 거 이렇게 하면 페이지 뷰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 뷰를 늘릴 때 링크 값 같이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작권 부분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기획도 중요한데 기획은 뭐 조금 뒷단으로 차라리 글쓰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기획보다 글쓰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글쓰기 부분에 조금 넘어가서 이 자료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이제 PDF로 다 전달 그 파일 올려놨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이제 블로그 제목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보통 닉네임 플러스 블로그 주제 이러한 형식으로 많이 기업체는 회사 플러스 브랜드명 또는 지역 가게 블로그 주제 뭐 부산시청 일식집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게 가장 편하다. 그리고 영어 쓰지 마세요. 영어 블로그 제목에 그냥 이렇게 쉽게 ISJ 베이비 뭐 이런 거는 그냥 써도 되는데 남들이 잘 저 앙샹떼 이런 거 모르잖아요. 사람들 그런 거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억하기 쉽게 블로그 제목을 그리고 블로그 제목에는 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줘야 돼요. 명확하게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 주제 같은 경우도 하나의 주제로만 쓰면 되게 심심합니다. 되게 심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닌 보통 서브 주제까지 메인의 서브 주제까지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어떤 통닭집 사장님이 난 통닭밖에 쓸 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예전에는 매일 통닭에 관련된 거 우리 가게에 관련된 것만 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별로 좋지 않고 서브 주제를 조금 우리 통닭집 주변에 2차 갈 만한 집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 닭을 관련해서 집에 가서 남는 거 포장해 가시는 분 아니면 포장 배달 해보시는 분은 남는 거 활용하는 방법 뭐 요런 다른 비슷한 주제 있잖아요. 비슷한 주제랑 관련된 거를 서브 주제로 한 이틀 그래서 7:3 또는 8:2 비율 정도로
메인이 7이나 8 정도 쓰고요. 나머지는 한 2대 3, 2나 3 정도로 서브 주제를 써주시는 것도 요즘에는 방법이란 거예요. 조금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맛집도 좋아하시는 분은 맛집 블로그만 계속 하시다 보면 맛집에 대해서 조금 식상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재료로 그 맛집에 대한 재료로 다른 거 음식 만들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효능 이런 것들 야채 가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채 매일 올려요. 자기 들어온 신선한 야채 올리는데 이것만 올리면 조금 사람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반찬 이런 것들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내용은 올리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계속 올리다 보면 심심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올리고 아니면 회사 워크샵 광고도 올리시고요. 아니면 회사 주변 맛집 회사 주변 우리 회사 주변의 맛집 정도는 소개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가는 곳 아니면 우리가 회식하는 곳 요런 데 정도는 적어주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블로그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메인과 서브로 조금 나뉘어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 중에 5일은 광고 이틀은 제 일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맞추고 왜냐면 광고만 하면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일상에 대한 내용들을 여행기도 올리고 이런 거고 블로그 카테고리 있잖아요. 블로그 안에 카테고리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4-5개가 좋아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기는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한번 하면 부동산 분들 카테고리 만드세요 하면 연산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거제 1, 2, 3, 4, 5, 6, 7 막 이만큼 만드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각각의 글을 다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4-5개에서 글을 넣다가 필요할 때마다 만드시면 돼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그리고 카테고리명은 8자 왜냐하면 카테고리명이 너무 길면 9자까지 하면 한 줄에 들어가고 10자부터는 2줄로 나옵니다. 카테고리명이 근데 9자 하면 너무 꽉 차 보여요. 보이는 게 그래서 8자 정도가 좋다라는 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꾸미는데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고 요것보다는 이거는 홈페이지랑 블로그 만드는 거 제가 여기 다 적어놨었거든요. 나중에 자료 보시면 될 거 아니면 제 블로그에 가도 있잖아요. 홈페이지랑 만들기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글쓰기 부분은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거 한 1시간 정도로 또 타이트하게 핵심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보통 글 쓰는 시간은 다양하게 편해요. 어떤 분은 새벽이 편하다. 어떤 분은 밤이 편하다. 어떤 분은 낮이 편하다. 상관없어요. 편한 시간대에 예약 발행 기능을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예약 발행. 그래야 1일 1 포스팅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떻게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미리 꾸준히 하루나 이틀 정도는 써놔야 그에 대해 대비해서 내가 1일 1 포스팅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계속 쓰실 수가 있으세요. 저 역시도 추석 연휴, 설날 연휴 되게 길었잖아요. 그 이틀 전부터 싹 다 써놓습니다. 설날에 하나씩 다 올라가게, 추석에 하나씩 다 올라가게. 그만큼 1일 1 포스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지수